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다른 점은 항상 어, 모든 일에는 다 의도를 생각해요. 그게 가장 제가 음, 어떤 홍보를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알리려는 내 마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전달받았을 때 어떤 감정이 들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정보로 받아들일지 스팸으로 받아들일지. 다가가는 방식의 차이예요. 직접적으로 갖다 주면 광고가 되는 거고요. 스토리를 붙여서 뭔가 좀 더 이야기식으로 풀어내면 그냥 그거는 또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풀어내는 방식에 대한 고민도 블로그에서 글을 쓰실 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정보성 글에는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쓰는 글에서 결과적으로 사람들에게 매력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자, 내 교습소. 나라는 사람의 상품에 대한 매력을 어떻게 어필할 것인지.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었을 거예요. 그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가르치는 거는 누구한테 뒤지지 않아. 실력은 있지. 자, 그다음에 내가 경력이 한 15년 이 정도면은 그래도 나 정도면은 뭐 괜찮지 않나? 그다음에 내가 이 지역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도 있는데 그리고 우리 애들도 어느 정도 많아 지금. 그래서 아주 뭐 급한 건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고 또 그다음에 어 약간 가르치는 거는 좀 더 이렇게 좋은데 홍보하고 나를 드러내놓고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좀 급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속에. 그거를 조금 깨부시는 것도 필요해요.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그 물론 이제 그 어머님이 등록을 하시고 아이가 저한테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학부모와 이제 학원 선생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학생과 선생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데 그러기 전까지 그 사람은 저한테 아무것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 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체면치레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이미지 거다라는 거를 블로그에서 보여주셔야 돼요. 매력 어필을 하라는 거죠. 제가 광고는 연애랑 똑같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내가 누구를 좋아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아직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아시잖아요. 바로 돌직구로 너 좋아해. 그러면 진행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좋아한다까지는 아닌데 관심은 있어. 하지만 너가 아니어도 상관없어. 약간 발을 빼야죠. 관망을 하면서 다가가야 되는 거잖아요. 블로그도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너무 들이대면서 이렇게 딱 계속 공격적으로 써야 될 이유는 없어요. 은은하게 조금씩 조금씩. 그러니까 저는 전체 글 1300개 중에 교수 관련된 글이 한 3, 40개 30개 되려나? 생각보다 적어요. 근데 블로그로 등록한 사람 엄청 많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그 보여지는 포인트에 배치를 했고 그걸 보고 오는 거고 다른 건 안 봐요. 사람들이. 저에 대해 관심도 없어. 1도. 제가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행동하든 그들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글을 뭘 써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점은 과감하게 털어버리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제가 원래 성향상 남을 속이거나 뭐 그러지 못해서 제가 왜 그런 사고방식을 가졌는지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제 얘기를 했는데 뭐 그게 어떻게 보면 제 사고방식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 있고 제가 왜 이렇게 쓰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글을 자주 쓰고 수정하거나 예전에 글을 한꺼번에 삭제하거나 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중요한 건 만약에 옛날 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요. 비공개 게시판을 만드시고요. 한꺼번에 이동하지 마시고 조금씩 조금씩 글을 이동하는데 매일 조금씩 조금씩 하지 마시고요. 텀을 둬서 하루에 한
10개 옮겼다. 한 며칠 쉬었다가 또 한 10개 옮기시고요.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한꺼번에 이동하시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을 잡불이라고 하죠. 그냥 뭐 주제도 없고 딱히 어떤 카테고리도 없고 그냥 아무거나 쓰는 거예요. 자, 근데 뭐 저는 제 목적은 어쨌든 제 교습소에 대한 직접적인 노출보다는 검색을 최대한 하게 만들어서 활성화 지수를 올린 다음에 내가 쓴 글, 내가 마이크를 잡았을 때 한마디 할 수 있는 딱 그 상태를 만드는 게 제 최종 목표였지. 뭐 이걸 통해서 제가 뭐 어떤 분들은 이걸 갖고 소득을 뭐 수입이 생기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책을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걸 통해서 뭐 다른 걸 재창출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제 주 업무가 학원인데 제가 이 일 말고 굳이 다른 일을 또 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딱 필요한 부분만 그냥 블로그를 키우는 거예요. 더 이상 뭐 굳이 힘들어서 할 필요도 없고. 자, 어쨌든 뭐 블로그를 키우면 나에게 따라오는 기회라고 써놨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무슨 과목? 검색. 첫 번째로 내 화면이 떠야 되겠죠. 적어도 첫 번째라 함은 5번째 안엔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스마트 플레이스 협업 방법도 제가 다 알려드릴 건데, 지금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해서 이제 저랑 친하신 선생님이 아까 전화가 왔는데 오픈하신 지 한 달 안 됐거든요. 성북구가 의외로 학원이 많아요. 30이었는데 이제 22로 올라가셨대요. 지금 시작한 지 한 열흘 됐나? 일주일 됐나? 하여간 확실하게 빨라져요. 블로그보다 스마트 플레이스가 훨씬 더 속도는 빨라요. 그러나 스마트 플레이스는 단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블로그는 장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24시간 일하는 이모님이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스마트 플레이스는 어느 날 우리 집에 지원군이 왔다고 생각해 주세요. 한 3일 일해주러 온 사람. 이게 우연히 걸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 검색을 했는데 스마트 플레이스가 딱 뜬 거가 이제 딱 효과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고, 거기에는 블로그라는 기반이 없으면 안 통해요. 일단 베이스는 블로그예요. 지도건 스마트 플레이스건 뭐건 다 무조건 블로그가 베이스예요. 얘가 없으면 그냥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네이버 상에서는. 자, PC 페이지가 이건데 뭐 저도 그냥 디자이너가 추천해 준 대로 그냥 했습니다. 제가 뭐 그렇게 뭐 디자인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그분이 추천해 주신 대로 했고, 다만 저는 그냥 글자만 요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뭐 정구를 해주세요. 뭐 초중등 국어 논술 독해를 써주세요. 제자로 한번 써주세요. 자, 그것까지만.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 밴드, 인스타, 카카오톡, 카카오 페이지. 요거 이제 그 배너 이렇게 바로 연결돼서 가는 거 있잖아요. 클릭하면 바로 넘어가는 거. 이거 효과 되게 좋아요. 왜냐면 블로그에서 정보를 충족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밴드로 넘어와요. 밴드는 블로그보다 화려하죠. 여기서 약간 맛을 보셨던 분은 거기서 부패를 드시는 거예요. 거의 등록할 마음으로 오세요. 대부분. 제가 그래서 이번에 학원 운영하면서 하루에 5명 등록시킨 건 처음인데, 그런 게 가능했던 거는 밴드 때문이에요. 블로그가 한 30% 영향을 했고 70%가 밴드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밴드는 사실 블로그보다 더 중요해요. 어쨌든 뭐 인스타, 카카오톡 얘네들은 뭐 그냥 따라하는 수준인 거고. 자, 그다음에 배치 보실게요. 그렇게 세련되진 않았어요. 제가 봐도. 저는 이런 색을 원한 게 아니었는데 디자이너님이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제가 싫다고 말도 못하겠고, 또 너무 까탈 부리기도 그렇고, 사실 제가 색깔을 한 3번인가 4번 뒤집어 엎었거든요. 전체 색깔을. 근데 그거를 다 들어주셨고, 그래서 더 이상 바꿔달라고 얘기하기는 너무 민망해가지고 그냥 마음에는 안 들었지만 좀 오케이 한 상황이고, 뭐 그래도 어쨌든 뭐 이거 뭐
디자인 보고 오는 거 아니니까 그냥 일단 내용이 좋으면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위에다가 이렇게 했던 건데 위에다 5개 글은요. 제가 제일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고정글이에요. 이 고정글은 어떤 글이 올라와도 얘가 제일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요거랑 그다음에 위에 6개 그 브레인 논술 교습서 커피 이 2개 카테고리가 또 상단 배치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딱 뭐 자 보세요. 제가 운동화에 대한 글을 썼는데 여기 보이나요? 제가 케이크에 대한 거 쓴 거 보이나요? 안 보이죠. 이것만 봤을 때는 제가 그 네이버에 그 브레인 교습소에 대한 글을 그렇게 많이 안 썼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보시면 많이 안 쓰셨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글이 1200개, 1300개인데 그중에 2, 30개도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썼는데 여기 이것만 보면 어때 보여요? 되게 많이 쓴 것 같죠? 선생님들은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내 교습소에 대해서 내 학원에 대한 홍보를 막 많이 쓰실 필요 없고요. 딱 필요한 정보만 상단 배치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랑 블로그 그 미션 열심히 하셔가지고 공짜로 스킨 만들어 가세요. 5만 원 내고 3만 원 캐시백 받고 10만 원짜리 스킨 받으면 그냥 완전 교육도 공짜로 받고 얼마나 좋아요. 아닌가요? 저는 몰라서 돈 내고 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여져요. PC로는. 그래서 어머님들이 보셨을 때는 충분히 전문성 있는 느낌 나죠. 그렇게 전문성 있는 글도 아닌데. 자, 이거 제가 분당의 서연 탑학원 원장님께 이걸 보고 제가 그 디자이너를 만났어요. 그 분당 탑 원장님 스킨이거든요. 얘가 더 깔끔하죠. 저도 이런 걸 원했는데 저런 게 나왔어요. 어쩔 수 없죠. 제복이죠, 뭐. 돈 벌어서 바꾸려고요. 어쨌든 한번 뭐 1년에 한 번씩 뭐 바꾸죠, 뭐. 그다음에 깔끔하게 여기 보면 문의 그 전화번호 누르면요. 전화번호가 바로 떠요. 그 어머님한테. 그다음에 두 번째 탑 수학 소개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누르면은 수학 소개가 딱 나오고요. 탑 수학 소식 누르면 소식만 다 나와요. 그다음 카카오톡 문의 오시는 길. 자, 배치가 꽤 잘 돼 있어요. 이제 어머님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분께 더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제 거는 제가 막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뭐 이랬는데 결과적으로 뚜껑 딱 열어보니까 너무 산만하더라고요. 아무튼 저 같은 실수하지 마시고요. 그냥 깔끔하게 가세요. 오랫동안 이렇게 봐도 질리지 않게 그냥 깔끔한 톤으로. 자, 그 다음에 자, 5월 달에 제가 카카오 택시, 블루 택시를 이용했는데요. 얘가 2,600건 정도 조회수가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카카오 택시를 탔는데 블루 택시라는 거예요. 색깔이 파란색 택시였어요. 저는 그걸 딱 보는 순간 파란색 택시네? 나 어렸을 때 노란색 택시, 연두색 택시, 막 파란색 택시 있었는데 80년대에.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파란색 택시, 블루 택시는 검색한다. 사람들이. 나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서울시 사랑 상품권 나왔을 때 제가 계속 제로페이 계속 강조했잖아요. 당연히 썼죠. 그 다음에 재난지원금 얘기 이건 안 쓸 수가 없죠. 자, 국가재난지원금 제가 먹었어요. 그 키워드. 7만 3천 건이었어요. 그 다음 농협몰. 국가재난지원금. 제목을 보세요. 제목이 어떤가요? 자, 제목이 왜 제가 국가재난지원금을 제 키워드가 먹혔을까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사람의 심리를 먼저 생각할게요. 자, 국가재난지원금을 받는다. 오늘부터 받는다. 뭐가 좋으세요? 1번, 2번. 국가재난지원금 준대요. 그거랑 오늘부터 주는 거랑 뭐가 좋으세요? 제가 왜 키워드를 오늘부터라는 말 썼을까요? 뭘 준다고 할 때는요. 오늘 줘야 돼요. 지금 줘야 돼요.
10년 뒤에 내가 너 10억 줄게. 오늘 1억 줄게. 전 그냥 오늘 1억 받을래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심리를 생각하세요. 저는 그걸 거기에 걸었어요. 이건 100%다. 제목을 쓸 때 국가재난지원금이라고 썼다가 오늘부터라는 말을 썼어요. 그게 그냥 걸린 거죠. 내용은 허접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 글의 목적이 뭐고, 이 글을 검색하는 사람들의 계층이 뭐고, 이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뭘 검색하고 싶은지, 뭘 궁금해서 내 여기를 들어왔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글자에 걸릴 건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그냥 잭팟이 터지는 거예요. 제 블로그가 2020년 3월까지만 해도 50명 왔다니까요. 50명 왔는데 5월 달에 7만 명이 왔다 그러면 믿겠어요? 제가 무슨 파워블로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인간인데? 그거는 그냥 딱 키워드예요. 단어를 가지고 노세요. 낱말 카드 놀이. 머릿속에 단어들이 춤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런 단어는 먹히겠다. 조사를 쓰지 마세요. 자, 제 거 보세요. 조사 없어요. 문법에 맞지 않아요. 띄어쓰기 쓰지 않아요. 왜냐? 사람들도 안 써요. 국어 선생님만 써요. 전 일부러 틀려요. 그리고 틀릴 만한 글자들은 일부러 틀리는 검색어도 집어넣어요. 틀리는 사람들의 심리까지 활용해야 돼요. 그들도 놓칠 수 없어요. 다 저에게는 제 사업을 도와주는 세력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들이 검색을 해줘야 제가 진짜로 원하는 글을 썼을 때 저희 어머님들이 검색을 하시겠죠. 자, 그래서 부동의 1위는 스마트 구몬이죠. 자, 이 스마트 구몬도 애증의 스마트 구몬인데 이거 이제 선생님이 가입하라 해가지고 가입했어요. 가입할 때까지만 해도 몰랐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고 보니까 24개월 약정인데 스마트 패드는 황당하게도 별로 좋은 것도 아닌데 100만 원 넘는 걸 내 돈 주고 샀고, 게다가 컨텐츠 값이라면서 3만 5천 원을 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과목당 돈이 또 3만 몇천 원이었고, 애 셋이니까 돈이 2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2년 약정했네요. 곱하기를 해보니까 장난이 아닌 거예요. 틀려도 돼요. 틀린 걸로 들어오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해서 해지를 하려고 알아봤는데, 제가 이제 해지를 알아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구몬 선생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해지 방법을. 그래서 이거다. 세상에 수많은 구몬은 하시는 어머님들께서 해지를 하려면 나 같은 고민을 하겠구나. 그들에게 시원한 정보를 드려야겠다. 그래서 본사에 전화해서 난리를 쳤어요. 그리고서 알아낸 게 있었어요. 해지를 할 때 놀라운 계산법이 나온다는 것을. 그동안 했던 게 만약에 15개월이다. 그러면 15개월 동안 할인받은 금액 곱하기 그동안 사용했던 기간, 그 다음에 남아있는 잔여금, 할부 금액에 위약금이 붙는데요. 그래서 55만 원을 내래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럼 남은 기간 동안 제가 쓰면 얼마냐니까 30만 원이래요. 그냥 썼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억울하고 분통해서 제가 근데 이 대교란, 여기 대교 맞나요? 대교인가? 구몬이 하여튼 어느 회사라고 칩시다. 어쨌든 그 구몬이라는 회사가 제가 얘를 디스는 하고 싶은데 내가 뭐 대기업을 상대로 뭐 괜히 명예훼손 걸리고 그럴까봐 제가 글의 내용을 스마트 구몬 지면으로 할 때랑 스마트 구몬으로 했을 때 장단점이라고 써놨어요. 근데 키워드는 위약금으로 걸어놨어요. 사람들은 뭘로 왔을까요? 다 위약금으로 왔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구몬을 하시는 해지하고 싶은 모든 어머님들이 다 오시는 거예요. 한 달에 2,400명씩. 그분들이 다 해약을 하고 싶으시대요. 무려 제가 지금 1년 반 동안 걸어놨던 글인데 부동의 1위예요.
자, 계속 넘겨볼게요. 희한하게 전 달은 2,400명, 그 다음 달은 2,600명 비슷하게 와요. 이런 거 쓰시면 돼요. 자, 보세요. 기가 막히게 달이 바뀌어도 숫자가 비슷해요. 2,300명, 1,800명. 몇백 명 차이지 거의 비슷해요. 그 대충 조회수 보시면은 그 조회수랑 제목을 좀 보세요. 이 제목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물론 초보 때 썼기 때문에 아주 잘 썼다고 할 수는 없어요. 특히 슬러시. 이건 하면 안 돼요. 왕초보 시절에 했던 실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안 써요. 더 심플하게 써요. 물음표 안 써요. 문장보호, 그 다음에 특수기호, 그 다음에 띄어쓰기는 예를 들면 환급 바우처면 환급 띄고 바우처가 아니라 환급 바우처.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집에서 즐기는 방콕 세트 이런 것도 집에서 즐기는 방콕 세트.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게 더 좋고. 그 다음에 여기 배민 VIP 등급별 혜택 이런 것도 물론 이렇게 써도 검색은 되겠지만 뭐 배민 VIP 뭐 등급 혜택 뭐 등급별 혜택 이걸 붙인다던가 이렇게 오히려 띄어쓰기를 안 하는 게 더 검색이 잘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쓴 제목이니까 보는 거죠. 남이 쓴 제목은 안 봐요. 그러니까 제가 제목을 잡을 때 키워드를 잡을 때 제목에서 잡는 거예요. 왜냐? 이거를 2차적으로 써먹을 때가 있거든요. 제목을 먼저 잡고요. 그 다음 제목을 복사하세요. 얘를 본문에 넣으세요. 또 복사하세요. 얘를 태그에 넣으세요. 자, 일이 얼마나 수월해지나요? 왜 다시 워드를 치나요? 그냥 복사해서 붙이면 돼요. 왜냐? 제목에서 이미 키워드를 잡아놨기 때문에 이거는 중심적 키워드잖아요. 이 말을 본문에 써야 돼요. 두세 번. 썼다가 태그까지. 그럼 3번. 3중으로 내가 학습말 했잖아요. 그러면 걸릴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 네이버가 그 단어를 수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하는데 그중에 이 단어를 어느 애 거를 올릴까 할 때 가장 정보성이면서 가장 정렬이 잘 된 애 거를 올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 걸 올리냐? 컴퓨터가 인식하기 좋은 글자들이 올라가는 거죠. 사람이 좋아하는 글자가 아니라. 우리 문자 쓸 때 말투랑 말할 때 말투랑 좀 다르잖아요. 그쵸? 왜 그럴까요? 문자로 문어체로 말씀하시나요? 구어체로 말씀하시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100% 구어체도 또 아니에요. 희한하게. 뭔가 문자에 특화된 글자가 있어요. 글투가.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문자 쓰듯이 내 친구한테. 그럼 얼마나 잘 써져요. 문자를 쓰는 건데 혹시 여러분들 문자를 쓰실 때 고민하시고 글감이 없으시고 글쓰기가 너무 힘들고 맞춤법이 두렵고 글을 썼을 때 막 힘들고 그러세요? 아니죠. 정 힘드시면요. 친구한테 문자 보낸다는 마음으로 문자 메시지 쓰세요. 카톡이나. 그런 다음에 복사해서 블로그에 붙이세요. 정말 힘드시면요. 심리적으로. 뭐냐면 이게 사람 마음가짐인 거예요. 내가 문자를 쓸 때 그렇게 심각하게 쓰지 않잖아요. 블로그도 마찬가지. 심각하게 쓸 이유가 1도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뭐 그렇게 대단한 내용의 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냥 검색하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그들도 알아요. 이 정보가 100% 맞는 정보는 아니라는 거를. 얘 주관적으로 썼구나. 근데 그중에서 맞는 것 같은 얘기만 내가 보는 거지 얘가 쓴 내용을 다 이렇게 완벽하게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자 쓰듯이 하세요. 그러니까 문자를 쓸 때 무슨 논문 쓰듯이 하지 않잖아요. 이게 뭔가 블로그 하면 사람들이 막 되게 이렇게
잘 쓴 글을 쓴 완벽한 거를 이렇게 하려고 하듯이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제가 쓴 거 보세요. 국어 선생님이 썼다고 믿기도 어려울 정도로 허접스럽게 쓰잖아요. 내용이 별거 없어요, 진짜로. 자, 일단 여러분들의 심리적 벽은 제가 좀 뚫어드린 것 같고. 자, 그다음엔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내가 상단 노출이 썼다 하면 됐다. 이제 그 지경까지 가려면요. 그 경지까지 가려면 어떻게 되셔야 되냐면 통계에서 모바일 또는 PC에서 50%가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 블로그가 영향력이 있구나. 이게 안 넘어가면 그냥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넘어갈 때까지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블로그에 요렇게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했어요. 길게 쓰지도 않았어요. 현대소설을 전공한 국어 논술쌤. 끝. 더 궁금하면 들어오든가. 제가 더 많은 걸 알려드릴 이유가 있을까요? 뭘 길게 쓸 필요가 없어요. 호기심 유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자꾸 장황하게 쓰는 사람들 내용이 볼 게 없어요. 눈에 안 들어오고. 짧죠? 대부분 되게 자기 자랑 많이 써놓잖아요. 저도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잘난 맛에 사는 인간인데 저렇게 줄이기까지 힘들었어요. 자랑하고 싶어서. 뭐 하나라도 쓰고 싶어서.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먼저 생각한다고. 제 생각보다는 다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가 되게 궁금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저는 잘 모르거든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그러니까 제가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뭐든지 머리로 생각해요. 마음으로 생각한 적이 별로 없어요. 머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측되는 일에 대해서 한 수, 두 수, 세 번째까지. 항상 모든 일은 계획적으로, 계산적으로. 그런데 사람을 대하거나 그럴 때 인간관계를 할 때는 그러진 않아요. 근데 사고를 그렇게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예측이 안 되는 일에 대해서는 제가 당황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아니까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더욱더 상대방의 생각이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설명드리면은 제가 왜 그렇게 글을 썼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실습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의 핵심은 실습인데 지금 시간이 많이 늦어서 어떡할까요? 실습을 지금 바로 할까요? 아니면 2차로 다시 모여서 할까요? 뭐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게요. 저는 상관없거든요. 자, 우선 다수결대로 할게요. 나는 조금이라도 배우고 싶다. 그러면 그래도 오늘 해야 될 것 중에 이건 해야 돼요. 다는 할 수 없고요. 우선 첫 번째는 그 검색바. 그러니까 내가 내 교수 그거 쓰고 싶은데 그거는 먼저 하셔야 되니까 일단 캔바 트실게요. 제가 지금 화면 공유할게요. 이거 그냥 10분이면 끝나요. 그러면 지금 27분이니까 40분까지 끝낼게요. 제가 너무 제 얘기가 길어졌나 봐요. 뭐 원래 40분만 얘기하고 말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얘기가 길어져가지고. 자, 지금 제 화면 보이시죠? 네. 그러면 우선 캔바 앱을 들어가실게요.
자, 캔바 메인 앱으로 들어가시고요. 자, 우선 여기 밑에 보면 하단에 홈이라고 있어요. 홈을 눌러주실게요. 자, 다 누르셨죠? 블로그에서 썸네일을 쓸 때 가장 적합한 크기의 썸네일은요. 맨 상단에 있는 인스타그램 게시물이에요. 자, 인스타그램 게시물에서 오른쪽을 들어가 보면 모두 보기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눌러보실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템플릿들이 있죠. 자, 그럼 우리는 제가 선생님들한테 사진을 드렸어요. 본죽에 대해서 드렸거든요. 자, 난 본죽에 대해서 써야 되는데 어떤 템플릿을 써야 될지 너무나 고민돼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저라면 어떤 걸 쓸 건지를 먼저 골라볼 건데요. 우선 요걸 한번 골라볼 거예요. 자, 자동으로 이 템플릿이 나와요. 갑자기 안 나오는데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됐다. 응? 자, 제게 지금 안 보이는데 제가 다시 한번 들어갔다 볼게요. 뭐가 많아가지고 그런지. 아, 이제 보이시죠? 자, 제가 드렸던 사진 있을 거예요. 자, 우선 손가락으로요. 사진 위에 올려놓으세요. 사진 위에. 그러면 사진 위에 올려놓는 순간 요런 화면이 생겨요. 하단에. 보이시나요? 대체, 삭제, 색상, 효과, 필터, 조명, 자르기, 뒤집기, 애니메이션, 투명도, 정보, 잠금. 다 보이시죠? 자, 이제 저는 대체를 쓸 거예요. 이 사진을 못 쓰죠. 본죽이니까. 자, 이렇게 자기 사진첩이 나올 거예요. 나오시나요? 그럼 하단에 오른쪽, 그러니까 하단에 업로드 사진, 갤러리, 동영상이 있어요. 그 중에서 사진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파스타를 먹었다. 그럼 파스타라고 검색해 볼게요. 파스타 사진 다 뜨죠? 자, 그런데 사진 하단에 왕관이 그려져 있는 게 있어요. 얘네들은 유료니까 그냥 무시하시고요. 저는 그럼 두 번째 사진 한번 써볼 거예요. 바뀌었죠? 정말 쉽죠? 이 상황에 파스타라고 써볼게요.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사진 쓰기 싫다. X 치고, 자, 여기에 뭐 있는 거 싫다. 자, 이렇게 해서 위에 있는 글씨도 싫다. 그러면 글씨를 누르시면 삭제 버튼이 나와요. 자, 그럼 저는 이제 파스타라는 거를 다 완성했어요. 그러면 오른쪽 상단에 왕관 표시 바로 옆에 화살표 내려오는 부분 보이죠? 왕관 오른쪽 상단에 왕관 옆에 화살표하고 밑줄 보이시나요? 따라 하셔야 돼요. 네, 그게 저장 버튼이에요. 저장 누르세요. 그리고 이미지로 저장돼 있고 밑에 보라색으로 저장 누르실게요. 디자인이 준비 중이고 마법을 부린대요.
자, 이걸 바로 저는 카톡 저한테 한번 보내볼게요. 자, 선생님들 지금 다 저희들 단톡방에 보내볼 거예요. 지금 바로 확인해서 보내세요.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걸 보내신 분들만 수행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자, 레몬소다 원장님 뭘 만지셨네요. 그 기본 네모난 걸 건드리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종 놀이터 원장님은 오늘의 잔칫집 이렇게 눌러주셨고, 자, 응용까지 하셨네요. 자, 레몬소다 원장님 다시 한번 이따가 다음 기회 드릴 거예요. 다음 기회에 만약에 똑같이 따라 못하시면 나머지 공부하셔야 돼요. 1대1로 나머지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캔바로 돌아갈게요. 이제는 사진이 아니라 좀 더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홈으로 다시 돌아가실게요. 홈으로 돌아가서 집 모양 누르면 맨 처음이 다시 나와요. 나왔나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가장 심플한 걸로 썸네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뭐 우리 학원의 여름방학 특강에 대해서 한번 써볼까요? 아니면 여름 휴가. 좋아요. 여름 휴가에 대해서 쓸 거예요. 날짜는요.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만약에 휴가를 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단에 난 너무 막연하다 이런 사람은요. 맨 위에 보면 인스타그램 게시물이라는 글씨가 있어요. 자, 이거 지울게요. 여름 휴가라고 쓸게요. 그러면 템플릿이 나와요. 어떤 것만 나오죠? 휴가에 관련된 템플릿만 나와요. 자, 이 중에서 우리는 어떤 모양을 써야 될까요? 정사각형 모양을 써야 돼요. 찾아봅시다. 전 이걸 쓸 거예요. 자, 이걸 쓰든 저걸 쓰든 어쨌든 각자 하나씩 쓰시고요. 지금부터 저를 따라 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저대로 만들 테니까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각자 내가 원하는 썸네일을 시작해서 여름방학 휴가 기간입니다라는 공지문을 하나 쓸 거예요. 자, 각자 만들어 보세요. 저는 대체를 눌러서 저는 그냥 말을 할게요. 그래도 대체를 눌러서 전 그냥 색깔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바꿨어요. 자, 제가 한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체 애초에는 사진이었죠. 자, 이런 사진이었다고 칩시다. 근데 저는 이걸요. 사진이 싫어요. 그러면 사진을 손가락으로 눌러요. 그 상태에서 밑에 보면 색상이란 게 보여요. 자, 색상 눌러줄게요. 난 부드러운 톤을 하고 싶어요. 베이지 톤으로 갈게요. 자, 그런데 색깔이 너무 우중충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박스의 플러스 부분 보이시죠? 이걸 눌러줄 거예요. 자, 이제부터 색깔을 조정할 거예요. 자, 원하는 색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찾아요. 저는 그냥 제가 색깔을 정말 원하는 색이 나올 때까지 찾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톤은 약간 밝은 베이지 톤인데 그 톤이 좀 안 나왔네요. 뭐 그냥 이 정도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여기 글꼴에서 글씨에다가 지금 여기 이건요 묶여 있는 거예요. 난 이 묶여 있는 게 너무 짜증난다.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클릭한 상태에서 자 하단에 그룹 해제라는 게 있어요. 그룹 해제 눌러볼게요. 자 얘를 누르면 얘는 그룹이 해제됐고요. 이렇게 되면 그룹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그룹화가 됐다는 건요. 이 글씨 그 글씨들이 각자 자기 위치에서만 고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뭐 여름 방학 공지 쓰고 위에는 필요 없다 그러면 X 치고 자 7월 29일에서 8월 2일 쓰고 자 그다음에 색깔 또 마음에 안 들면 이걸로 바꾸고 자, 요 줄도 바꿀 수 있어요. 뭐 파란색으로 바꾸고 싶다. 그럼 파란색으로 보라색으로 바꾸고 싶으면 보라색으로. 그다음에 글씨를 나는 이 글꼴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글꼴 들어갈게요. 자, 쭉 내려가면요. 저는 이렇게 달팽이 글꼴로 바꿨어요. 이 글이 너무 작아요. 그럴 때는요. 글씨에 클릭한 상태에서 사이즈를 키울 거예요. 글씨 누르고 아휴. 자, 어쨌든 뭐 대충 이렇게 뭐 제가 그렇게 잘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만족을 하고 사이즈만 글씨 크기만 이렇게 줄였다가 이렇게 크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하시면 돼요. 자고 여기가 좀 너무 작으니까 자 이렇게 해놓으시면 나중에 추후에 바로 한 폰 꺼져서 놓쳤네요. 어차피 영상 녹화돼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캔바 좀 간단하게 하는 거 사용하는 거 알려드렸고요. 좀 더 자세한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녹화해서 보여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뭐 할 거냐면요. 썸네일 그 밑에 네임바 만드는 거랑 네이버 검색바 만드는 거 조금 알려드릴게요. 이건 좀 중요하고 또 자주 써야 되는 거라서 바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럼 캔바 들어갈게요. 들어가서 캔바가 가끔 이렇게 좀 늦을 때가 있어요. 템플릿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한번 이게 좀 넘어갈 때 좀 오래 걸릴 때가 있는데 어떨 땐 바로바로 되는데 어떨 때는
바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껐다가 전 그냥 다시 켜는데 자, 혹시 채팅에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캔바에서 제가 설명하는 분이 너무 빨라가지고 근데 이게 캔바는 좀 만져봐야 돼요. 일단 제가 알려드린 거가 두 가지 기술이잖아요. 하나는 기존에 있던 건데 검색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분야, 예를 들면 여름 휴가면 여름 휴가, 뭐 바다면 바다, 수도면 수도 어떤 검색어를 쳐서 빨리 그 템플릿을 찾아내는 거. 네, 달라요. 캔바가 훨씬 편하죠. 빠르고. 자, 미리 캔버스보다는 앱으로 하기에는 캔바가 훨씬 빨라요. 저도 미리 캔버스를 쓰는데 미리 캔버스는 그 컴퓨터로 했을 때 더 빠르고요. 물론 휴대폰으로도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좀 불편하죠, 손이. 됐다. 자, 여기서요. 만약에 검색바를 하고 싶잖아요. 그럼 여기 위에 상단에다가요. 검색바라고 치세요. 자, 치셨나요? 여기서 치면 안 되겠구나. 자, 그러면 여기서 치지 마시고요. 그냥 한꺼번에 가르쳐 드릴게요. 그게 더 빠르겠네요. 자, 여기 아래로 내리시면요. 명함. 뭐 명함도 상관없는데 명함은 너무 짧고 유튜브 썸네일이란 게 있을 거예요. 자, 유튜브 썸네일 한번 눌러볼게요. 찾으셨나요? 자, 유튜브 썸네일에서 아무거나 하나 골라볼게요. 그냥 첫 번째 있는 거 사하라 사막에서 살아보기 이거 눌러볼게요. 누르셨나요? 자, 사진 클릭할게요. 그 다음에 색상 누를게요. 자, 그냥 기본색으로 갈게요. 화이트나 뭐 기본색으로. 그 다음에 글씨 색깔 바꿀 때 자, 글씨를 누르시면요. 글씨를 누른 상태에서 누르면 글꼴도 나오고요. 전 달팽이로 바꿔볼게요. 여기서 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색상을 잘 보이게 파란색으로 했어요. 이제 예를 들면 이게 만약에 저라면 브레인이라고 친다면 이렇게 치고 그다음 이 밑에다가 뭔가 우리 학원에 대한 그걸 네이버 그걸 쓰고 싶다 그러면요. 이 상황에서 플러스 눌러주세요. 자, 플러스 눌러주셨나요? 이제 그러면 여기다가 검색바라고 칠게요. 그러면 요런 게 나와요. 보이시죠? 근데 얘는 안 할게요. 저는 이거 많이 써요. 제가 자주 쓰는 거. 일단 이렇게 놓으시고요. 글씨 플러스 누를게요. 또 이 상황에서 오른쪽 하단에 텍스트 눌러주시고요. 저는 부제목 추가를 써요. 자,
그런 다음에 글씨 키운 다음에 여기다가 글씨 쓰면 되겠죠. 이렇게 쓰고 글씨 크기는 사이즈 작게 하고 글꼴 그 다음에 이 글꼴을 썼는데 얘가 너무 따닥따닥 붙어있는 게 싫다. 그럴 때는 간격, 글자 간격 늘려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난 여기에다가 뭐 우리 학원 사진 넣고 싶어요. 그러면 뭐 여기에 뭐 사진 넣고 싶어요. 그러면은 플러스 누르셔가지고 사진 누르시면 돼요. 전 뭐 이런 것도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그냥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냥 무시하세요, 내용은. 그 다음에 나는 모양을 넣고 싶어요. 그러면 요소를 들어가세요. 자, 요소에서 나는 전구를 넣고 싶어요. 자, 나는 이전구를 넣고 싶어요. 근데 이전구가 색깔이 하얀색이라 안 보여요. 자, 색깔을 바꿔줄게요. 이렇게. 이해 가셨나요? 그 다음에 기본 톤을 나는 노란색으로 바꿔주고 싶어요.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나는 이 사진 빼버리고 여기다 글씨를 쓰고 싶어요. 삭제 누를게요. 플러스 누르고 텍스트 누르고 자, 나는 이런 입체적인 글씨를 쓰고 싶어요. 글씨가 너무 크니까 이렇게 줄여줄게요. 글씨를 좀 작게 하고 싶어요. 글꼴 크기. 크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자, 여기다가 나는 어떤 여자를 그리고 싶어요. 여자. 자, 이럴 때는 플러스 누르고 요소 누르고 플러스 자, 여자. 이 여자. 자, 이렇게 마음껏 가지고 놀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만들어 놓은 거가 쭉 있는데 저는 이제 만들지 않아요. 뭔가를 만들지 않고요. 자, 디자인이라는 게 돼 있으면 이제까지 제가 만든 게 다 있어서 언제 어느 때나 자 보세요. 이렇게 만들었죠? 언제 어디서나 텍스트만 바꾸면 또 쓸 수 있죠. 자,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으면 운영 시간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수 있어요. 또 학원비 납부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그 다음에 제 수업에 대해서 뭐 문구를 써놨어요. 또 미리 이거 좀 안 보이는데 이렇게 자 이렇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오늘은 간단하게 캔바 실습을 했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앞으로 블로그 작성할 때 캔바 활용하셔서 조금씩 해보다 보면 저보다 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시간이 벌써 11시 55분이기 때문에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교육은 1회 시켜준다고 했지만, 또 혹시라도 중간에 막히는 분이 있다는 거 저희가 중간 회의로 줌 회의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는 오전에 저녁 시간대 너무 많이 피곤하시고 또 바쁘신 분도 계시고 수업 때는 못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니까 모든 분들이 공평하게 듣기 위해서 오전에 한번 또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